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국방부는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각오로 불법 계엄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약 12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상 같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표면적 사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 사령관 당시 일군 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보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하여 내란 특검에서 이첩받은 인원을 기소하고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끝까지 상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 국방부는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준법 정신을 포함하여 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총 200여 명에 대하여 원복 및 보직 조정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자녀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란 특검이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의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위험하지 않는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방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제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진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관련자를 식별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5.16 군사정변, 12.12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 학살을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개밖에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TF 활동 결과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네, 뉴스토마토 이석종입니다. 네. 장관님 좀 전에 지금 지작사령관 정보유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확인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작사령관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식별되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식별돼서 수사 의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기자님. 예, KBS 김덕훈입니다. 그럼 현재 지작사령관에 대한 그 임무 보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임무를 그냥 수행 중인 건지 아니면 직책, 임무 배제가 된 건지? 조직 지작사령관에 대해서 오늘부로 직무를 배제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기자실로 옮겨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그간 진행해온 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이번 TF의 목적과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TF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가, 즉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작년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12월 12일까지 기관별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12월 30일 기관별 조사 과제를 확정하여 금년 1월 1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실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총 20개입니다. 49개 기관 중 조사 과제가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8개 기관은 작년 말에 먼저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1개 기관은 활동 중 조사 대상자의 면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먼저 12개 중점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입니다. 다음 8개 일반 기관은 교육부, 통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입니다. 각 기관에 설치된 TF는 제보,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 자체 발굴 등을 거쳐 조사 과제를 선정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보고체계, 판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기관별 TF의 조사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괄 TF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 과제의 적정성 등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2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12.3 불법 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습니다.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법적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낸 행동은 위헌 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개업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 투입된 군이 1,600여 명, 경찰은 2,000여 명으로 총 3,600여 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 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관리, 방송 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하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후인 24시경 출근하여 대기하였습니다.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로의 인력 지원,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일도 있었습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하라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도리어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한 단전 단수 작업에 동원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불법 계엄에 대한 일부 저항 세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경찰 공무원은 불법 계엄 선포 직후인 12시 58분경 경찰청장에게 불법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하였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23시경부터 30여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수의 저항자들을 제외하면 불법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하단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의 전체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파편적으로 내려진 개별 지식을 이행함으로써 결국 내란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할 뻔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전복될 위험은 명확히 존재했고 조직적인 실행 단계에 있었으며 그 위험의 실현을 막아낸 것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즉각 행동에 나섰고, 이에 부응한 국회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행정부가 역사의 내란의 조력자로 기록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조치 방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조치는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지휘 감독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 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합니다. 다만 군의 경우 워낙 조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TF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난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외환 사건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이라는 점을 공직사회 전반에 분명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과 제도, 교육과 훈련 등 모든 행정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2.3 불법 계엄을 멈춰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